이곳을 떠나야 한다. 송순가봉은 내리면은 아파트 개발로 없어지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이별의 쇳소리를 내본다. 40년 동안 정든 이곳마저 떠난다면 송홍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을의 수호신 석장승에게도 이별의 인사를 해야 한다. 석장승 역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먼저 숫장승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 암장승에게 인사를 한다. 부여읍에서 조금 떨어진 세도면에 있는 세도국민학교는 웃다리 풍물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 송홍은 그의 지도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송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풍물제비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저기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송홍은 자신의 지도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변해버린 요즘의 풍물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7살 때부터 풍물을 해온 그는 흔히 땅재주라 불리우는 국내 유일의 살판 기능 보유자이고 지금은 웃다리 풍물로 대전 직활시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돼 있다. 한때 그는 남사당의 일원이었다. 뜬글립 땡기고 할 때 그때는 아주 참 좋은 시절이야. 아, 그러면 좋은 시절이고. 그저 또 한참 때고. 한창 때고 뭐 참 반대잠을 자도 아무 하룻밤만 자도 그냥 거뜬하고 몸이 거뜬하고 했는데. 그래요. 참 그런 거로 나는 아재는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잊어버리고 저거 하시지만은 나는 잠이 전혀 안 오고 할 때는 또 옛날에 영화 예고편 보듯이 네. 벽에서 그냥 눈이 뜨고 있으면 그냥 다 옛날에 걸어내려온 게 전열이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어. 한 번씩 희상을 한다고. 밥을 굶고 한뒤짬짜리를 자도 고상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좋다 이거야. 즐거웠지. 그렇고 또 그 밥을 또 해서 찬밥덩이를 한 덩어리 싸가지고서 저 걸어가다가 그 개울에서 그 송사리 잡아가지고서는 이런 소 나가서 불 떼가지고 부글부글 찢어가지고서 왜 그렇게 맛있어 그래 그게? 응? 그래 고상했어도 그게 낙유로 사고 댕겼다 이거야. 지금 뭐 대전서 애들 가르친다고. 남사당은 예로부터 별다른 오락이 없던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유랑연회 집단이다. 심한 부침으로 한때 없어졌다가 해방 후 남사당은 재구성되는데 송순갑은 남원영, 양도일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한다. 원래 풍물제비들이 타고난 듯한 방랑기. 그래서 지금 만나도 그들은 떠돌이 시절을 회고하기 일쑤다. 어려운 거고 이곳 까치내는 그가 처음 풍물을 접한 곳이다. 연희 풍물제비처럼 그 역시 풍물을 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1912년 부여에서 태어난 그는 곧 고아가 되었고 형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 까치내까지 오게 된다. 당시 이곳에서는 임상호 건립회가 다리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송홍은 그 패에 무동을 서게 되고 임상호를 양아버지로 모시게 된다. 건립회란 어떤 목적으로 해서 국가 판노름을 벌이는 유랑 연희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절건립, 다리건립이 가장 흔한 것이었다.
이 건립회에 몸담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풍물을 배우게 된다. 풍물은 이 땅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의 가락이다. 풍물 가락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한이 배어있다. 특히 잡초처럼 살아온 이 땅 사람들에게 풍물은 신명을 주어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리였다. 숭숭가봉은 어려서 경상도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우문 소대정이 폐해 속하기도 했고 23살 때 함경도 원산까지 와서 건립을 하던 최사근패의 웃다리 풍물을 접하게 되고 그 가락에 빠져 한평생 웃다리 풍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풍물은 대개 웃다리 풍물과 좌도 풍물, 우도 풍물, 영동 풍물, 영남 풍물로 나뉘어진다. 웃다리 풍물은 영남, 호남 풍물에 대칭되는 명칭으로 주로 평택, 안성, 대전 등이 중심 지역이다. 우선은 그 웃다리 농화 그 가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림새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길구낙 칠채, 또 국거리, 그 다음에 이제 덩덕궁이, 자진가락, 쩍쩍이, 독리삼채 이런 가락들이 분명히 한 가락을 내면 그 가락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락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악적 특징의 경우에는 길구낙 칠채가 3박자하고 2박자가 아주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박자예요. 그러면서 징이 7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칠채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웃다리 1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평생 웃다리 풍물을 지키고 갖고 온 사람들이다. 웃다리 풍물에는 몇 가지 고유한 가락들이 있다. 가장 특색이 있는 가락인 칠채 가락은 한 장단에 7소절로 징이 첫 박자에 들어가 7번 치는 형태이다. 3박자와 2박자가 부정형으로 섞여 들어가는 가락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길고낙과 판재 중 오방진에 쓰인다. 그리고 일체가락은 가장 빠른 가락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쩍쩍이 가락이다. 웃다리 판재 중 쩍쩍이 노래에 쓰이는 가락으로 무동은 이 장단에 맞춰 큰 원을 그리며 춤추며 걷는다. 상쇠가 첫째 장단을 치면은 같은 빠르기로 둘째 장단부터 사물이 같이 연주된다. 국거리는 세미충가락으로 조금 느린 8분의 12박자인데 한 장단에 징을 4번 친다. 국거리 가락은 잔가락들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로 변주할 수도 있다. 풍물가락은 언뜻 들어보면 반복적이고 단순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가락에는 힘과 리듬의 분배가 정교하게 살아 숨쉰다. 오랫동안 서양 음악에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각각의 리듬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우리 가락임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이 가락을 연주하기까지 송순갑옹은 오랜 숙련이 필요했다. 색깔하게 그렇게 동글 수가 없어요. 콩티도 아닌 게 가양, 대장, 다락는 단짠짠, 자그단짠, 다잔짜잔, 짜짠짠, 짜진짠짠, 지잔짠이 들어가거든. 그냥 진지가 그냥 까까지가 진지가 진지가 들어가요. 지잔짠 뜻, 지잔짠 뜻, 잔잔짠 지잔짠 그것도 혼자 저 둘이 지나간 말이에요. 네? 혓가락이.
송중갑씨 색깔액이 모르는 사람은 지저분하다고 하지만은 색깔이 썩 좋습니다. 참 동글죠. 빠르죠 지금. 보통 우리 내치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지난 73년 경복궁에서 열렸던 웃다리 풍물 공연 모습이다.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기록 보존을 위해 필름에 담기 위한 공연이었다. 이곳에 송순갑 옹도 참가했었다. 당시 62세였던 그는 소고를 치고 12발 채상을 돌리고 무동을 태우는 등 여러 가지 기회를 보여주었다. 웃다리 풍물은 가락의 특색도 있지만은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인 그 판제에 있어서 다른 지방과 구별이 된다. 그리고 판제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가락과 동작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송옹은 웃다리 판제를 완전히 익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웃다리 판제는 대개 15놀이로 진행된다. 세미놀이는 세미들이 동덕궁이 가락의 상세와 함께 춤춘다. 여기에 나온 세미들은 노랑저고리에 댕기를 들여 여장을 하는 어린이들로 대체로 세미는 웃다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특색 있는 놀이는 오방진 쌓기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 동서남북 중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군대 진법에서 따온 놀이가 있다. 무동서기도 웃다리 풍물만의 고유한 놀이이다. 무동은 사람 위에 올라 2채와 3채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3명까지 올라섰다고 한다. 이 밖에도 도둑제비굿, 고사리 꺾기 등 많은 놀이가 있지만은 상세에 따라서 각 순서라든가 시간이 약간씩 변형될 수 있다고도 한다. 지금 젊은 사물표로 남서당 풍물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사물놀이패 네 사람도 송순갑 선생님을 대부로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장인이십니다. 오늘 그 제자의 한 사람인 김용배 씨의 꽹과리, 그리고 김팔남 선생님이 북의 반주로 송순갑 선생님의 소고춤을 보시겠습니다. 송순갑은 사물뿐만 아니라 소고에도 능하다. 나비채상과 소고가 어우러지는 그의 춤은 또한 일품이다. 특히 이 공연은 그가 사랑하던 제자이자 후배인 천재적인 쇠잡이라고 불리워진 김용배와 함께한 마지막 공연이라 뜻이 깊다. 86년도에 김용배는 34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송순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뜬새로서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배운 기회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바로 그 웃다리 가락에 여러 가지 기회를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또 하나 소중한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남사당패, 건립패 또는 솥대쟁이패 이런 여러 가지 그 떠돌이패를 통해서 익힌 바로 그 요즘 쉽게 얘기하면은 직업적인 농악패로서의 기능 바로 그겁니다. 건립패나 남사당패나 또는 솥대쟁이패는 각지의 가장 중요한 도막들을 중요한 기량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가락, 전라도 가락 또는 충청도 가락, 경기도 가락의 소중한 면을 모두 노란자위를 모아도 소중한 기량을 빨리 이어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서 송순갑 우리들은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몸을 죽이신데도 일부러 올라오셨습니다. 요즘 풍물의 현대화로 성공한 후배들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은
풍물 인생들의 한과 서름을 조금은 경험한 마지막 세대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후배들의 초대에 참석하는 것은 기쁜 일이나 평생을 전국 각지 풍물판을 떠던 송홍으로서는 조금은 어색한 일이기도 하다. 송홍이 겪었던 풍물판에서는 송홍과 구경꾼은 하나였다. 풍물을 하다 보면은 흥이 났고 흥이 나면은 구경꾼들도 어깨춤을 추며 풍물판에 한데 어우러져 끝을 맺곤 했었다.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 그것은 송홍에겐 어쩐지 낯설다. 새로 이사온 연립주택. 이사온 지 석 달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에게는 후배들의 공연장만큼이나 낯설다. 도심 속의 시골인 법동에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의 나머지 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 그가 그곳을 떠나 이곳에 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막막함이었다. 그래도 그 촌에 사는 것보다 낫긴 낫잖아. 낫긴 보이나? 추운 날에는 따뜻해지고 촌에 살 때보다. 답답하고 뭐. 그래도 말년에 나는 좋은 거 우리들 모르는 사시는 게 것처럼. 좋잖아요. 그 촌에 흙에서만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이런 데는 그런 한 이점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살아갖고도 앞으로 아무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으니까 항상 속을 두고 대우 없이 살고. 그에게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사람 버린다는 부인의 반대로 아들에게 풍물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하도 받으니까 자선할 때 내가 왜 버리랴 하고서 못 가르치게 돼. 그래서 못 가르치면 시방도 후회가 많이 들어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는 한데 아들은 이제라도 풍물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석의 문제도 많이 뒷달도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뭐 하기는 제가 하겠는데요. 아버님이 그 대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도 좀 많이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좋은 일은 뭐 있겠죠. 제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 많이 있겠죠. 그도 한때는 풍물을 완전히 그만둔 때가 있었다. 그의 생활은 그가 풍물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다. 차력과 이른바 쌀을 실어 나르는 가대기 품팔이 등으로 생활을 해나갔다. 그의 삶은 그렇게 고달팠다. 오늘은 그가 가장 고생해서 절건립했던 세계사를 찾아 나선다. 평상시 외출과 마찬가지로 그는 88년도에 받았던 올림픽 기장을 달고 다닌다.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올림픽 기장이 그에게는 왜 이토록 자랑스러운 것일까? (6.25) 사변 후 17년간 그는 이 절에서 신도들이 머무를 요사체를 짓기 위해서 절건립을 했었다. 그 당시 요사체 건립을 주관하던 허보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 누구시나? 뭐 언제 뵌 것 같은데. 나 송순갑이라고. 송순갑. 아유 송수세야? 근데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어? 죽잖아요. 이렇게 말랄래요. 보상님도. 아이고 송수야 오셨네. 그래 오늘 다 편했어요. 아이고 편해요 우리. 그래 춘추가 말라서 뭐 이제 나는 누구한테 얘기 듣거니 저기 충주 와서 지인다고 했더니 여기 저리 앉으시는 줄 알았어. 에이 아니겠지 왜 아니지. 올해 며칠인가요? 한수병.
82세야? 아니, 내가 5살 넘었네, 저. 그치만 여기다가 좀 한참 따요. 한참 떼고 말고요, 그때만. 거기다 이거 뭐 벌게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많이 먹어서 꼼짝 못했죠. 우리 이거 짓고는 이거 질 적에는 뭐, 저기 신도가 하나 있나 뭐가 있나. 이걸 지어놓고서 나면 빚을 못 갚아서 그 일 풀어나가서 썼지. 그래, 이제 그 일까지 되면 돈 벌어주던 양반인데. 절걸립 후 호보사를 만나는 것은 21년 만이다. 그가 가장 가슴 깊이 기억하는 얼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생하며 건립으로 세웠던 요사체도 새로운 절을 짓기 위해서 금년 4월경에 홀린다고 하니 80의 송홍에게 깊은 아픔으로 다가온다. 오랜 절골립 생활로 자연히 갖게 된 불심 해서 오늘의 그의 마음은 더욱 경건하다. 요즘은 풍물대들이 풍물을 펼칠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대전에서 풍물대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우물굿의 풍물대들도 송순가봉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우물굿도 옛날 우물굿의 풍물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행사에서 풍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줄어든다. 송홍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풍물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나마 이런 자리라도 자주 있었으면 한다. (1984년) 일본 NHK에서는 남사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 송순가봉은 남사당 연희 풍물의 하나인 소위 땅재주라 불리우는 살판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나이 72살로 어려운 살판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였다. 송순갑 선생 하면은 지금 이제 지방문화재로도 바로 그 풍물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악을 연상합니다마는 이분이 꽹과리나 또는 장고 이외에 본디 이분의 정말 소중한 기량은 바로 그 땅재주입니다. 땅재주는 이분들은 살판이라고 그러는데 송 선생이 10세 전후해가지고 일찍이 바로 소떼쟁이 패에 몸을 담죠. 그래가지고 이우문 행중에서 땅재주를 배웠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땅재주는 오늘날 뭐 체육 입국이라고 그래서 모두 떠들썩합니다마는 전통적이요 또한 채통 있는 우리의 체조의 하나입니다. 바로 땅재주 하는 분의 그 재간을 구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우리가 정립해가지고 체육대학 좀 많습니까? 또 국민학교 체조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땅재주 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왜 서양 거 흉내만 내려고 그러는지 이거 참 딱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이 송순갑 선생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평가가 돼야 합니다. 사실 인간문화재라는 것은 중요 무형문화재의 예능 보유자 또는 기능 보유자를 속칭해서 인간문화재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보다 전혀 연세가 아주 젊은 분 또는 실제 남사당에 오랜 경륜이 없는 분들이 지정이 되면서 송순갑 옹이 거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에 실제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고
정말 이러한 것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라는 것이 전통문화를 전승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도 한쪽 이렇게 엉뚱한 잘못도 저지른 일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사한 증거라고 할 만합니다. 살파는 갖가지 유희 중 가장 위험한 재주로 원래 12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그중 살파는 화로를 놓고 그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극히 어려운 놀이였다. 살파는 단지 땅재주를 부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과 매호시라 불리우는 어릿강대의 재담이 어우러져야 본래의 맛이 난다 한다. 성옹의 유일한 전수자라 할 수 있는 이봉교의 경복궁에서의 재양. 아, 여보, 매호씨. 여보는 뭔 재주인 거 하니? 뒤통수에 눈깔 받고 하는 재주인데, 잘하면 재주가 될 것이고, 못하면 매주가 되는 것인데, 한번 놀아 본다! 헤이, 여보게. 여보는 또 재주 뭔 재주인 거 하니? 안진뱅이가 모마를 한번 되는데, 잘하면 재주가 될 것이고 못하면 매주가 되는데, 양골토 노생원네 말질이 이렇게 나갔겠다. 송순가봉은 1968년도에 남사당 중요 무형문화재 1차 살판 기능 보유자로 품신되고 1988년도에 2차로 보고서가 올려지게 되나 처음에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고령인 관계로 살판 실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명단에서 빠지는 불운을 겪게 된다. 안진뱅이 모말되기란 안진뱅이가 쌀을 말에다 담는 신용을 재미있게 표현한 재주이다. 원래 살판이란 위험하면서도 재담이 섞여 해악이 있는 자리다. 옆에서 꽹과리, 징, 북, 장고, 날라리가 칠채가락, 덩덕궁이, 자진가락을 살판새와 매호씨의 지시에 따라 반주하면서 흥을 돋군다. 손님도 많이 들어왔는데 막걸리만 있고 안주가 없어서 안주를 한번 구워보는데 이번엔 자방 굽기를 한번 해보자. 넘어간다. 자반뒤지기란 술안주로 먹기 위해 생선을 굽는 것을 몸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재주이다. 이외에도 송옹은 수세미틀이 숭어팀 기술을 연희할 수가 있다. 나이가 그양반이 작게 잡수셨으면 괜찮은데 60, 한 5, 6세 정도 되셨는데도
넘으시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열정 같은 거, 당신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저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양반한테. 지금도 또 내가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정신이 없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요. 네. 마을은 거의 헐리고 있었다. 그러고 이 장성도 그래요. 내가 집이 헐리지 않아 유일하게 살고 있는 방앗간 집 주인이 반갑게 그를 맞아준다. 뽑아갈 적이 내가 참 실제로 뭐 거짓말 안 하고 또 실제로 얘기하지만 저기다가 막 그냥 돼지다가리 갖다 놓고 뭐 그냥 뭐 과일 사다 놓고 떡 한시로 사다 쪄놓고 하는데 내가 오니까 지금 할아버지는 더 반가워야 우리 집을 몇 번 왔었대 나 찾으러. 그럼 되지. 그래서 내가 가서 먹고 장성을 잘하라고 장성을 잘 모셔야 이 동네 개발에도 지장수 잘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성도 이제 이렇게 그 마대가 뭘로다 이렇게 싸가지고 꼬꾸름 차다가 뽑을 적에 절대 기사 안 나게 단단히 야무지게 하라고. 요가 장성 뽑힌대요. 여기. 나 이렇게 들어갔네. 요가 장성 뽑힌대. 요가 장성 뽑힌대. 여기는 여기 거식이고. 이제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은 말하자면 종이지. 예, 뭐 여기 종짜리. 그래도 이거 해마도 이렇게 해마도 뭐야 고사하던 네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허풍하고 이렇게 무분천이가 돼서 희한하잖아요. 그러게. 저쪽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석장서 있던데 남자. 저쪽이죠. 젊을 때. 아직도 자신의 집이 헐리지 않았다는 김중렬 씨의 말에 집을 찾아 나선다. 비록 헐릴 집이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떠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체온이 없는 집은 쉽게 망가지는가 보다. 송옹도 떠나고 장승도 사라지고 그가 주관하던 장승제도 없어졌다. 우연히 발견된 그가 놓고 간 문패. 40년 동안 이곳이 풍물꾼 송순갑의 집임을 알려주었다. 요즘에 그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은 이 땅 이곳에 자기가 경험했던 풍물들을 남겨놓고 싶은 것이다. 얼마 전부터 아들과 금산 금성국민학교 임광수 어린이에게 지도를 하고 있다. 시내에서는 시끄럽다는 항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한적한 야산을 찾아 연습을 한다. 송순갑의 풍물 80년은 우리들이 분명코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쇳가락, 그의 살판. 풍물은 변하고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의 풍물 80년은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닐까.